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면과 지구 대기는 에너지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표면과 대기에 입사하면 지표면과 대기는 적의 복사를 방출함으로써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적의 복사를 방출하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표면과 대기는 증발과 대류, 이류라는 물리적 과정을 동원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기의 유무에 따른 지표면의 복사 평형 온도와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서 학습하고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와 지구 대기의 복사 평형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구에 입사되는 유일한 외부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의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은 고온의 액체로 되어 있으며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이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핵의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전에 지구를 구성하는 다른 매질들에 의하여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핵으로 인한 지구 지표면 온도 변화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표면의 에너지 변화는 오직 태양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지표면이 태양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는 땅속으로 손실되지 않는다면 지표면은 변화된 에너지만큼 다시 재방출하여 에너지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와 같이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지표면 온도를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지구의 반구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면 1번식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RE는 지구의 반지름이며 A는 지구의 알베도이고 S0는 태양 상수입니다. 지구는 반구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만 적도 지역 이외의 다른 위도에서는 태양 복사를 직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반구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반지름을 원으로 하는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복사 법칙을 적용하여 2번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이고 T는 지구 표면 온도입니다. 앞에서 배운 1, 2번식은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3번과 4번식으로 나타냅니다. 태양 상수를 1367와트/제곱미터로 지구의 알베도를 0.3이라고 하여 4번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한 지구의 온도는 약 255K의 값이 나옵니다. 이 온도는 현재 지표면 평균 온도인 약 288K와 비교하여 매우 작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대기에 의한 적의 복사 에너지 흡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 또는 산란시키고 적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지구 대기가 적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면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가 상승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온실 효과를 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 효과 중
지표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5번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좌항의 첫 부분은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대기가 지표 쪽으로 방출하는 적외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항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 복사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기를 나타내고 있는 6번 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식의 좌변항은 지표면이 방출하는 적외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고 우변항은 대기가 지표면과 우주로 방출하는 적외 복사 에너지입니다. 5번과 6번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새로운 7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덜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구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의 방출능을 0.77을 7번식에 대입하였을 경우 지표면의 온도는 약 288K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관측 자료에 의한 연평균 온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발과 대류 및 전도 등에 의하여 지표면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고려하면 대기의 방출능은 0.77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즉, 증발, 대류 및 전도에 의하여 부족한 적외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보충되기 때문에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는 여러 종류의 흡수 기체들이 있습니다. 만약 기체들이 없어지고 진공 상태가 되면 주 야간의 지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표면과 대기 중에서 태양 복사와 적외 복사 에너지의 비교를 위해서는 대기 기층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경우 8번식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각 기층의 적외 복사 흡수율 또는 방출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8번) 식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식에서는 흡수율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기층의 흡수율이 고도에 따라 일정한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방출능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수 개수의 변화는 흡수 기체의 종류에 따라 기층의 기압과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대기 기층을 여러 개로 나누었을 경우 각 기층의 복사 가열률은 9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AFN은 어떤 기층에서 태양 복사와 적외 복사 에너지 차이입니다. 만약 어떤 기층에서 태양 복사와 방출한 적외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경우 기층에 갖게 되는 온도가 복사 평형 온도입니다. 조금만 덜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식의 내용의 설명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성층권과 대류권의 복사평형 온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층권의 이상의 고층 대기에서 복사평형 온도는 실제 기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류권 상부는 반대로 극히 낮고 대류권 하부의 복사평형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권은 매우 불안정하고 필연적인 연직 대류 운동이 유발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층권 이상의 고층 대기는 복사 평형을 이루어 기온이 결정되고 대류권에서는 건조 단열 또는 수변 단열 감율에 따라 기온이 결정됩니다. 이를 복사 대류 평형 온도라 합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에서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 복사를 대기가 흡수하여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와 지구 대기가 없을 경우 지표면의 복사 평형 온도를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를 한 개의 기청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지표면의 복사 평형 온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 지구 대기의 복사 평형 온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지구의 온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구의 복사 평형,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 지구 대기의 복사 평형 온도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